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정말 많은 공작 수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됐는데, 완전히 이거는 60년도, 70년도에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특검의 검사들이 정말 후한무치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소원과 안종범과 함께 공범이라고 발표를 한 날은 11월 20일이었고요. 이날 검찰은 구속된 최소원과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이 세 명을 일괄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공개를 하고, 수사 발표는 특별수사본부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검사가 주도했습니다. 공소장은 A4 용지 요거 총 39페이지였고, 검찰은 공소장 4페이지에 아주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보시면 요런 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티가 나게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게 피고인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 그리고 대통령의 공모 범행 요런 제목을 떡하니 붙여놨고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 안종범과 함께 공모를 했다면 검찰은 당연히 이 세 사람과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이런 거를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건 제대로 적시를 하지 않고 제목만 떡하니 최소원 안종범 그리고 대통령이 공모했다라고 아주 굵은 글씨로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소원과 안종범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은 물론이고요, 출범 이후에도 단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모조리 확인이 되었는데,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최소원과 안종범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떡하니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공범이라는 표현은요,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했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2016년 11월 20일에는 최소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들의 공소 사실 일부에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저런 허접하고 조작된 공소장을 증거인 양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뼈 빠지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을 뭐 하려고 보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 수사와 판결을 내릴 거면 동네 아줌마한테,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꽝꽝꽝 두들기는 게 훨씬 더 공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서영재 변호사는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거 뭐 추미애도 맨날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이건 검사가 아니라 선동가다. 들으며 끔찍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한쪽을 죽이려는 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에 있다 라고 말했다. 당사자를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 더군다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이다. 같은 서울지검장 출신으로 창피하다. 대상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검사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까? 눈에 딱 띄게 검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게 뭐냐?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범행이라고 적시한 공소사실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5년 7월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 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 경제인 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뭐 이렇게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경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다라는 내용은요, 전혀 근거 없는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미르재단 설립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안종범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최소원이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안을 미리 알고 정호성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검찰의 공모 사실은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였고 조작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다 보니까 592억 원의 뇌물로 그냥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게 된 거고, 검찰의 논리는 사실상 궤변 수준에 가까웠고, 안종범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론에 보도된 허위 내용들을 적절히 섞어놓은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 이 짬짜면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얼기설기 섞다 보니까, 또 엮다 보니까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소설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검찰은 청와대 문건까지 조작을 합니다. 자, 이건 뭐 검찰이라기보다는 사기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검찰은 방기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인데, 이 사람이 작성한 서류가 2015년 7월 24일, 즉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7명을 단독으로 면담하기 전에 작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방기선이 설립 방안, 최종안을 작성해서 자기 컴퓨터에 저장한 시각은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27분 22초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3명을 단독 면담한 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주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면담을 하고,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또 이렇게 만나고 면담을 하고, 또 1시간 뒤인 4시에 SK이노베이션의 김창근 회장을 만난 것은 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기선이 작성한 서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보고된 말씀 자료가 아닐 뿐더러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일정한 프레임 하에 미리 다 짜여놓은 각본, 이런 예단과 추정으로 무리하게 조작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검찰은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 태블릿 PC에서 압수한 문건을 방기선에게 보여주면서 작성하게 맞는지를 물어봤을 뿐이고, 이때 방기선은 김건훈 보좌관이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끄러, 닥쳐,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건 안 들어, 우린 들리지가 않아, 귀머거리야, 그냥 묵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듣기 싫은 건 그냥 묵살하는 게 특기예요. 자, 검찰은 김건훈이 방기선의 최종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새롭게 작성을 하면서 작성 일자를 150724 이렇게 표기한 서류를 대단한 증거인 양 확보하는 선에서, 지들만의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검찰은 이런저런 식으로 법원을 기망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검찰의 이런 행위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무튼 공권력에 의한 사실 조작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뒤늦게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당연히 그때라도 수사 방향을 딱 틀어서 올바르게 세워야 정의가 살아남는 그런 검찰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건 뭐 검찰이 하는 짓을 보시면요, 조작된 증거로 2017년 3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버리고 지금까지도 석방줄 생각을 요만큼도 눈껌만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되레 윤석열을 보세요. 본인이 그냥 사인해놓고 본인이 구속수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궤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검찰은 증거인멸도 서슴지 않게 했고요. 나머지 증거도 홍성준이라는, 어제 봤으니까 반갑진 않아. 홍성준 오랜만이야. 자, 이 홍성준이라는 검사가 틀어지고 주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최서원 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태블릿과 핸드폰 일체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검찰에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되려 묻고 싶어지고요. 법대로라면 안 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조작, 공소장 조작, 증거 조작, 증거 인멸, 위증교사, 불법적인 행동 등등등. 이건 범죄자를 법으로 수사를 해갖고 이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최소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딱 들러붙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완전히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무능력한 이 좌익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됐고,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를 시키고 국민들의 삶은 북한의 인민으로 전락시키는 짓을 법원과 검찰, 언론, 정치인, 그리고 사기꾼들이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속은 죄밖에 더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런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를 해서요, 곧 나오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적인 보수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죠.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무슨 대선 후보가 무한리필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하다 이제 김동연 같은 사람은 나왔고 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무한리필 대선 주자를 여기저기 뿌려대면서 보수 진영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뒤로는 국민들의 눈치를 못 채게 내각제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절대로 개헌은 막아야 하고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합니다. 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